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초청 토론회 자장을 맡은 지육철입니다. 이 토론회에 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진행하게 되어서 매우 어렵고 힘든 자리라 여겨집니다. 시민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 예비후보 검정토론회인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공통질문과 개별 질문의 출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예비후보자들에게 제시할 공통질문과 개별 질문은 주최 언론기관인 한려투데이에서 통영 시민, 고성 국민 유권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만들었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예비 후보의 호칭은 후보로 통일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각 순서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청 토론회를 관람하기 위해 오신 지지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들이 발언을 할 때 박수를 치는 것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이름을 여도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그리고 야유를 보내는 행위 등은 토론회를 관람하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예질도 아닐 뿐더러 선거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삼가 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회 순서에 따라 예비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에 따라서 정해진 좌석번호 순서에 따라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시간은 1분 30초 이내로 제한합니다.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제지에서 더 이상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문석 후보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해도 상당히 감개무량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통영 고성의 민주당은 후보조차도 내지 못했던 참혹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5명이 이렇게 선의의 경쟁, 투명한 경쟁,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어서 또 다른 감회가 새롭게 발생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엄청난 피와 땀을 이 바닥에 뿌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통영에서 고성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실력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후보가 없어서 눈물 흘리던 그 상황을 과감하게 벗어나고 새롭게 탈피하려면 이제는 진정한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줘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한편으로는 감회가 새롭지만 한편으로는 그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해야 할 역할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인 국회의원의 역할들을 포기하겠습니다. 통영 고성경제발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후보분들께서는 여기 시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10초 나오면 제가 잠깐 개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두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려투데이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통영과 고성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통영 고성 지역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했습니다.
통영과 고성의 경제적 위기는 상당히 오랫동안 뿌리 깊은 어떤 근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파악합니다. 소위 말해서 적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시민민주주의가 꽃피는 통영과 고성을 만들고 이에 기반해서 통영과 고성의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영과 고성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저 자신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호 후보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통시민 그리고 고성군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홍순호입니다. 전국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영을, 고성을.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려투데이와 또 2시에 좀 한참 일할 시간에 참석해 주신 귀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습니다. 2018년 6월 13일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를 같이하며 새로운 경남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바람을 통영 고성 발전을 위한 강력한 회오리 바람으로 바꾸어낼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모의를 넘어 가슴으로 일할 참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는 2019년 4월 3일 통영 고성의 아주 미래가 열리는 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드디어 몇순 칼바람에도 긴설 민주당을 지켜온 저 홍순호와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최상봉 후보님 모두 발언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통영 고성 주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상봉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설명절은 잘 쉬셨습니까? 마음이 무거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서로 격려하고 힘내서 이 어려운 통영 고성 경제를 극복해 나가십시다. 저는 이기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와 김경수 도지사의 승리에 헌신한 민주당의 적통입니다. 저는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의 적자로서 우리 통영 고성을 경제 위기에서 극복하고 넉넉하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통영 고성을 만들 수 있는 힘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에 따라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공통 질문을 듣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내용은 통영의 현안을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 단체장의 역할과 중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각 후보께서는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통영 고성은 조선업 불황으로 일자리가 줄고 인구 유출도 많습니다.
자영업은 현상 유지도 어렵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영 고성의 유권자들은 지역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모두 발언과 같은 순서입니다. 먼저 양문석 후보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렵습니다.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18,000개의 조선업 관련 일자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한 800개, 그리고 이번에 최근 이 내용들 쳐다보면 한 1,000여 개로 확장이 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조선업 17,000개의 자리가 없어지면서 발생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집값은 반토막이 나 있고, 그리고 학원비 연체는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각 자영업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작은 가정의 분란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국가산단이 빨리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 가을 제가 지난해 7월에 지역위원장이 된 이후에 국회, 그 다음에 청와대, 그 다음에 산자부, 금융위, 기재부 온몸으로 쫓아다니면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조선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데 이걸 받아먹을 수 있는 통영 고성의 준비는 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준비를 했고, 이제는 말 그대로 금융지원, 세제지원만 일정하게 뒷받침되면 올 가을에는 안전국가산단에서 다시 여러분들은 망치 소리를 들을 수 있겠고, 자급발을 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여기에 됐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시간을 보시면서 본인 후보들의 발언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영두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문제와 또 경기 회복 문제와 관계해서 단기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대응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성동조선 해양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시피 공기업화를 주장합니다. 둘째, 통영항에서 출발하는 연근의 어선들이 통영에서 식구미를 하지 않고 완도 지역에서 식구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영의 자영업자들이 물건을 제대로 팔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완도에서 통영까지 오는 유류비를 조달해 주게 된다면 통영의 자영업자들이 물건을 팔 수 있는 판로가 개척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단기적인 대응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봉평동 신화 SB 도시재생사업에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지금 도산에 가는 소형조선소들이 되게 많은데 이 소형조선소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정, 다시 말해서 RG를 통영시가 또 고성군이, 군청이 보증의 주체로 나서주는 것, 그렇게 할 경우에 조선소에서 좀 더 신조 수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늘겠죠. 다섯째, 통영과 고성을 연결하는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해서 대형 크루즈선을 통해 가지고 섬투어 관광상품을 단기간 내에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소형 선박 정비 특구를 지정하고 선박 부품 제조 공장 등을 포함한 선박 엔진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순우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2018년 4월과 5월에 우리 지역이 그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특별 대응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년 연장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 KTX 안정 역사를 KT 역사를 안정에 가져온다면 그 역사와 함께 종합수산물류단지를 건설하게 되면 역사와 물류단지와 성동조선과 이 세 가지를 엮어서 새로운 그 조그만한 신도시를 건설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일자리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현실을 굉장히 냉철하게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수산업, 그건 국가도 걱정하고 도도 걱정하고 우리 지역도 걱정합니다. 세계적인 조선 부분에 어떻게 갈 거냐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의 이 어려움은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와 도에서 할 수 있는 거와 국가가 할 수 있는 거와 이 세 가지를 잘 이렇게 조화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고 도가 할 수 있는 건 도가 하고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국가가 하고, 그러한 부분의 매개 역할을 과연 누가 잘 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국회의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상봉 후보님 발언해 주십니다. 저는 통영 고성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저희 제1호 공약인 수산 해양 엑스포를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통영 고성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세계 속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유일한 산업이 이 수산업입니다. 수산업의 미래는 밝습니다. 바다 살리기와 함께 수산업을 선진 수산국의 다른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호주, 기타 등등의 나라 이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통영 고성을 먹여 살리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통영 고성이 가지는 또 하나의 산업이 있습니다. 조선산업입니다. 이 부분은 RG 발급을 통해서 성동조선소를 인수하는 회사에 부담을 들어주고 육성해주는,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인수해라, 백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국가가 인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은 될 수 있지만 이미 국민 여론이 따갑습니다. 따라서 성동조선소는 RG 발급을 일본이나 중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을 찾아서 인수하는 분들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이렇게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통영 경제가 살려면 수산 엑스포와 조선 산업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 모두 약 2년 내외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가장 고민해온 후보, 저 최상봉이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성도 아울러 발전을 하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체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이번에 답변은 홍영두 후보, 홍순우, 최상봉, 양문석 후보 순서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뉴딜 사업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신화 SB 도시재생사업 등 여러 재생사업이 포함되면서 시민의 기대가 큽니다. 각 후보께서는 통영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화조선소 부지와 주변 해역의 토양오염이 도시재생 성공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민의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각 후보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홍영도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5월에 그 봉평동 행정 복지센터에서 토너가 열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도시재생 이 신화 SB 도시재생 산업에 있어서 통영의 어떤 정체성을 담는 형태로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12공방 산업기술 전수 교육관뿐만 아니라 거기에 12공방 공예기술을 통해서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여기에 도입해야 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화도 SB 도시재생 사업 이 지역터에 소위 놀이동산을 여기에 만들어서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그 주위에 뭐 숙박시설이나 또는 음식점들이 이 신화도 SB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영의 어떤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때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이 통제형 기념관 내지는 거북선 등을 거기에 배치시켜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기념관 내지 거북선을 배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아마 다시 재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념관은 오히려 세면관 앞에 지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는 통영시의 LH공사 등 매수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시간 할애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그 방법 그리고 육상과 해저 토양 오염에 대해서 지금 견해를 물었습니다. 다음은 홍순우 후보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 목표가 문화관광 해양 사업 허브 조성을 통해 재도약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이렇게 되어 있군요. 결국은 이 문제의 가장 당사자는 지금 시겠죠, 시. 우리 시가 이 풍부하게 지금 내용도 사업 내용, 기간, 총 사업비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계획된 게 1조 1천억. 그래서 지금 반토막 났죠.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거기에 내용을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은 충분하게 제를 짜서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영시가. 그럼 국회의원은 뭘 하냐? 최초의 사업지대로 반토막 난 것을 회복해 주는 겁니다. 제가 고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짧고 간단한 답변 고맙습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최상봉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화 SB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통영에 대한 괜찮습니까? 이게 이 음향마저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통영의 SB 도시재생 사업은 가장 중요한 점이 통영의 미래를 담보해 낼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하고 그 마스터 플랜 속에서 신화 SB 도시의 부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전부터 사실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점에 있어서 아마 간과된 부분들이 많아서 계속 어떤
개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지 혹은 개념이나 방향이나 철학 이런 것들이 전혀 정립되지 못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통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마스터 플랜 속에서 먼저 구성되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토양 오염하고 거기에 해양 오염의 문제가 있는데 이 해양과 토양 오염의 문제는 해수부와 연관되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여기서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주장하게 되면은 그 수익자가 시민이 궁극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시민의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논리의 어떤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양과 토양 오염의 문제는 해수부의 예산을 연관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 역할을 제가 해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통영이 미래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큰 어떤 도시 계획의 방향은 신화 SB 도시 재생 사업도 그 중요한 축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촌 뉴딜 사업도 구석구석 그 마을의 스토리를 살아내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방송사고가 좀 나서 어려웠을 텐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문석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예,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실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하나는 환경오염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현재 국제공모로 당선된 공모자격을 보면 사실상 민자 유치를 유인할 만한 제대로 된 메리트가 없다. 두 번째는 이 정도의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통영의 그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만한 그 어떠한 요인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통영에 민자를 투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공모에 참여한 작품들과 함께 통영 시민들이 다시 제대로 된 안을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다. 이 부분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보다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 문제를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자부가 LH에게 부지를 팔 때 80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LH가 부지를 매각할 때 608억 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150억 가량의 차익이 생기느냐 하면 바다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하고 그 다음에 신화 SB의 토양 자체가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산자부에 어필을 했던 결과가 150억의 이 가격 인하를 결정했던 요인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150억이라는 그 기본적인 액수를 LH는 바다 환경과 토질 오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영 시민은 LH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시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경상남도가 강구안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조만간 착공한다고 합니다. 말도 많고 달도 많았던 만큼 지역민들의 기대 또한 큽니다. 시민들은 강구안이 본래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곳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 강구안이 본 모습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더해 강구안 바다가 썩은 퇴적토 외에도 각종 중금속 또 환경 유해 물질인 TBT로 인해서 이미 죽은 바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 일에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된다면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각 후보님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습니다.
먼저 홍순우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강구한 친수공간 문제는 어찌 보면 이 우리 시회가 그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는 아주 그 의미 있는 일이 발생했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 강구안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통영으로 보면 대단히 이 통영하면 새벽녘에서 바라보는 강구안, 과연 강구안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시민 옆에 있어야 통영이 혼이 살아나는가, 이러한 심장 같은 곳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통영에서 무슨 그게 이렇게 친수공간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통영이 문화, 관광, 예술 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하나의 이렇게 상징적 의미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나, 이것은 결국은 통영이 살아있느냐 죽느냐의 문제까지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저는 지금 주장하는 바가 제가 하고자 하는 건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시장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장과 시민과 시의회가 이 강구한 부분의 주체라는 부분을 분명히 한다면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전통을 가지고 어떤 정책성을 가지고 가도록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국회의원이 무형적 부분, 정신적 부분에 대한 동참과 물질적 부분의 동참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거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상봉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강구안의 친수시설 조성 사업은 저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방향 제시를 이렇게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산 엑스포를 제1호 공약으로 삼은 저로서는 이 강구안의 환경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우리 통영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강구안이나 서호시장에 있는 날것 회를 먹는 사람들보다 먹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건 위생의 문제이지만 그 바닷물에서 끌고 와서 쓰는 그 용수, 바닷물의 오염도가 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BTB 같은 이런 환경 오염 물질은 이미 이렇게 조선소 배를 건조할 때 페인트로 쓰는 데 들어가는 이렇게 요소인데 그 페인트마저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게 기준치 20배 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방치하고 또 방치한 우리의 잘못들입니다. 우리 통영을 찾는 분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강구안은 통영 시민들만의 강구안이 아닙니다. 이 통영을 사랑하는 전 국민들의 강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뿐만 아니라 이 통영을 담아내는 혼이 들어가 있는 강구안이라는 그런 진수 공간을 조성해야 됩니다. 단순한 어떤 편의시설이나 혹은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상의하고 토론하고 주민들과 함께 결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무성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관광과 수산업은 말 그대로 이제는 경제다, 이제는 일자리다의 주요한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겠고 1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또한 국회의원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내 역할과 그 시와 시의원의 역할이 구분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강구안의 그 순서는 분명하게 준설하고, 그 다음에 하수 정화시설 구축하고, 그 다음에 진수공간 시설들 구축하는 이 순서가 돼야 정확하지요.
생활 폐수가 첫 번째, 두 번째 정박하고 있는 어선의 오폐수가 방출되고 더 결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신안 SB의 해양과 그 다음에 그 토양의 이 오염 문제가 계속해서 강구안으로 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입니다. 이 강구안만 쳐다보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LH공사가 그 한편으로는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통영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통영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일의 순서가 지금은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썩은 뻘을 퍼내서 다른데 그 매립을 하는 작업이 1차적인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정화 처리 시설 명확하게 그 확보하고 그 다음에 파이프를 박아서 태크를 만든다든지 다리를 낳는 기존의 계획들을 그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일의 방식 또한 중요합니다. 1블록을 오른쪽에서 강구안을 보고 강구안에 서서 바다를 쳐다보면 오른쪽부터 1년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마당 쪽 하고 그 다음에 남항산 쪽 해나가는 이 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문제를 그럼 국회의원이 뭘 할 것이냐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예, 저만 계속해서 시간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영도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건 되게 제가 바다 살리기 사업을 저희 10대 공약 중에 하나로서 대단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논쟁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상봉 후보가 중앙시장에 급수되고 있는 물이 오염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최상봉 후보의 말대로 한다면 통영의 수산물이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건 천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동호동에 있는 배수장에서 사실 물이 급수되고 있는데 그 물은 심해 안반수에서 지금 급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어항에 공급되고 있는 물은 상당히 깨끗한 물입니다. 문제는 하수 처리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양문석 예비후보가 말하다시피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동에 그 화장실 있는 쪽으로부터 역류 현상이 생깁니다. 바닷물이 하수구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도 함께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내장 등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통해서 이거는 가축동의 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통영항의 오염 대중물 정화 사업을 지금 착수했습니다. 이미 2017년에 통영항이 첫 번째다라고 해서 해수부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60억에서 127억으로 오르는 바람에 마산 해운 한만청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되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이것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시간이 남아서 제가 사실관계를 좀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시장에 공급되는 해수는 심청 안반수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금성수산 바로 건너편에 있는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한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 사실관계만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확인은 시청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현대산업개발에서 추진된 통영 LNG 복합 화력발전소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이 문재인 정부의 취소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전소 문제는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지역민과 반대하는 수산업인의 첨예한 갈등이 대립이 되고 있고 몇몇 정치인들이 가시하면서 통영화력발전소는 통영 시민을 둘로 쪼갤 기세입니다. 통영화력발전소 건설로 일자리가 생긴다는 척과 오히려 수산업을 위기로 내몰아 통영 경제의 파탄 주범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통영화력발전소 해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후보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상봉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LNG 그 화력발전소 문제가
이렇게 민감하게 된 게 사실은 좀 당혹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미 법원에 제소되어서 건립이 되지 않을 거라고 누구나가 예측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상황 변화로 인해서 현대 산업이 일부 성수하면서 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소죠. 네. 그런데 제 생각은 이 LNG 화력발전소가 우리 통영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라고 하는 그 논거가 정확하냐 이걸 제 고민을 좀 해보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말이 상당히 근거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당진 화력발전소가 약 4,000메가와트인데 여기서 약 6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20메가와트, 다시 말해서 4분의 1이 되지 못합니다. 거기는 석탄 화력발전소입니다. 우리는 LNG 가스 화력발전소입니다. 훨씬 더 설비가 많이 추가돼서 인력이 적게 고용됩니다. 단순한 계산만 해도 150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완공되고 난 뒤에 채용되어지는 규모를 본다면 100명에서 120명 사이일 거라고 대체적으로 관계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명, 120명 마저도 우리 통영 사람들이 혹은 고성 사람들이 채용될 수 있느냐? 그건 설비 자격증을 비롯해서 각종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들어오기 쉽지 통영인들이 그런 자격을 갖고 입사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럼 10명이 채용될지 그나마 그것도 거의 이렇게 노동적인 거 그러니까 단순 이렇게 반복 작업 뭐 청소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밖에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창출이 그만큼 안 된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상당히 근거가 없습니다. 대신에 수산에 미치는 피해는 막대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은 양문석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한 뜨거운 논쟁이 될 수 있는 요인이고요. 방금 최상봉 후보 이야기했던 부분 하나하나 반박도 가능한 그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시간의 부족함에 인해서 제 입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관계가 어떻게 갈라져 있느냐면요. 용남면 일대에 그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해와 그 다음에 홀꿀부터 중림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덕포, 안정, 황리까지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포, 안정, 황리의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LNG 발전소를 건설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뭐든지 그게 LNG 발전소든지 아니든지 여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유입시켜 달라. 이 요구거든요. 이 측면에서 본다면 그들의 절박한 상황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나가면서 깨진 유리창들이 곳곳에 있고, 그리고 온통 원룸은 공실이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서 매일같이 한숨과 적자로 하루하루를 금융 이자 때운다고 고생하고 있는 이 측면을 우리는 그대로 외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절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논의 속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좀 더 객관적인 그리고 좀 더 공정한 그 바다 환경 영양 상태를 제대로 조사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으로 갈 것이냐 반대로 갈 것이냐를 확정해야 된다.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이것들을 일하자고 만들자고 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김정도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방금 양문석 예비후보가 말했다시피 양문석 후보가 LNG 화력발전소 건축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긴다고 발표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읽고 나서 저는 양문석 예비후보가 바보라고 확신했습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산업 1번지인 통영 고성을 항폐화시키는 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결사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LNG 화력발전소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염소 같은 거로 해서 그 온배수관을 청소한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초미세먼지를 석탄 화력발전소보다 1.78배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강도면 홀리골에서부터 덕포를 거쳐서 안정, 성동조선 해안까지 있는 분들이 화력발전소를 찬성한다고 지금 방금 얘기하셨는데, 그분들이 공기 중으로 만약에 LNG 화력발전소가 건설되게 되면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공기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심각한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3야대에 화력발전소가 아니라 조선 기자재 산업단지가 들어서서 거제에 있는 삼성이나 대우에 조선 기자재 부품들을 납품하는 공장들을 전국 각지에서 유치시켜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홍순우 후보 답변해 주십니다. 안정 LNG 발전소 문제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어요. 이게 아마 2013년인가요? 시장이? 김동진 시장 시절이었을 것 같은데, 물론 정황에 대해서 시장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 철학 문제, 지금 말해서 그분이 진보적이냐, 아니면 보수적이냐, 인간적이냐, 비인간적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렇게 드러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처음에 현대산업개발이 산잡을 통해서 시와 시의회의 동의를 구했을 때 시장과 시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식과 원칙이라면 이 지역의 근본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놓치지 말았어야 됐어요. 근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이걸 하면은 어려운 이 성동조선은 힘들죠. 조선경기는 나빠지죠. 그 지역은 항폐화되죠. 그러니까 그거라도 좀 들어오면 나름대로 부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보존하고 그건 놓칠 수 없는 부분을 놓쳐버리게 됐다. 그래서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정 너무 복잡할 텐데 지금부터라도 빠른 시간 내에 시와 시의회가 확실하게 객관적이고 누구나 갈등을 조정해낼 수 있는, 이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창출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 LNG 발전소를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그것은 좀 잘못됐다. 그 지역에 LNG 발전소를 갖다 놓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2초 남았군요. 다음에 설명하지만 안정의 변화, 신도시만 있으면 됩니다. 다들 LNG 발전소 하니까 좀 열이 띄어지고 막 갑자기 후끈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과 통영의 행정 통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두 지역은 지리적으로 연접해 있고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상생하는 방법이 행정통합이라는 주장도 있고 또 각 개별적 특성을 살려 이대로 존속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각 후보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엔 양문석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통합 문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통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당장에 거제, 통영, 고성, 통영, 거제 군수와 시장들이 기본적인 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매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 있어서 교통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지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과 시와 시간에 있어서의 그 장벽에 대한 문제를 허물자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3명의
시장과 군수들의 활동을 우리는 지켜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아이디어와 규제 장벽들을 무너뜨려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역 공동체를 고성 통영 거제라는 큰 지역 공동체를 바라봐야지 고성 통영의 그 통합식 문제로 바라봐서는 시야가 아주 좁은 단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홍영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과 고성의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양문석 후보가 말씀했다시피 시민들의 어떤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상황이지 이렇게 국회의원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만약 행정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저는 일단 통영 오한대와 고성 오한대가 각각 고향 개성을 갖고 있듯이 통영과 고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살려야만 이 고성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1.5배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 면적에 달하는 고유한 어떤 문화를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통영의 문화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 행정 통합을 해야 한다. 그런 일이 생긴다 한다면 바로 이런 경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도 중심 체제에서 이제 직할시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 마산, 창원, 시내를 합쳐서 창원 직할시로 만들면서 경상남도에서 분리 독립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경남도가 해체되고 이 창원 직할시와 같이 이렇게 독자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고성과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고성과 통영이 행정 통합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통영과 고성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에 대비해서 일단 통영과 고성이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통영과 고성의 소위 말해서 서쪽 해안선을 따라서 관광 해양 벨트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족강 국립공원에서부터 저 하일면에 이르는 지역 그리고 거기에 저 어디냐면 하일면 출항리에서부터 장구섬을 거쳐서 사랑도까지 이어지는데 부분까지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을 제가 예비 타당성이 착수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 또 시간 되지 않습니다. 도산면과 나중에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홍순호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하고 고성 거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를 고성 통영 거제 이걸 한 공간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아까 이 말씀하셨던데 최근에 그 거제 통영 고성 그 행정협의회 굉장히 중요하게 좀 바라보거든요. 그쪽에서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국도 5호선하고 지금 국도 5호선이 마산과 거제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국도 5호선을 연장해 보는다고 생각하면 거제에서 섬, 한산도와 통영을 오는 도로 부분을 연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한편 고성에서 강호치로 오는 그 도로를 또 그 다리를 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제가 공약을 내걸 수 있는 지금 부분에서 빼대는 딱 이 내용은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공약을 내려고 그러냐면 실제로 시, 군과 도와 중앙이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거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어떻게 잘 결합될 것인가 거기를 보면서 이 거제 통영 고성을 한 공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삶의 질을 높여갈 것인가 이렇게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도 5호선 부분을 통영까지 연장한다. 그 다음에 고성에서 이 도산면 쪽으로 다리를 놓는다. 그 다음 KTX 역사가 결국은 그 안정에 들어서 새로운 종합물류나 뭐 수산물류나 조선이나 한다. 이 두 가지 빼도록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상근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 고성 행정 통합에 대한 문제는
아마도 우리 통영 고성의 경제 구조를 조금 분석하게 되면 많은 필요성을 느끼는데 공감은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제조 분야에 있어서 조선 산업이 통영과 고성이 많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조 분야에서도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산업 부분도 통영과 고성이 광범위하게 같은 바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제조와 수산 분야에서 연관성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좀 더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게 되고, 그게 또한 통고성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 통영은 뭔가 좀 발전을 시켜보려고 하면은 부지가 부족합니다. 대신에 고성은 약 517만 제곱킬로미터, 517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서울의 약 100제곱킬로미터보다 적지 서울과 비슷합니다. 상당히 넓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통영과 고성이 이렇게 행정 통합을 하면 그러한 넓은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이런 걸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 통합은 시간을 좀 두고 경제 통합, 다시 말해서 관광이나 연간 산업들이 유기적으로 유기망이 잘 형성되고, 그 다음에 교통망이 이렇게 잘 형성되게 해서 통영 고성이 먼저 경제적으로 교통이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통합 전에 서로 유기적 관계망을 잘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저 공약 쪽에는 통영 고성 이페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통영 고성이 모두 도움을 받는 그런 시도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행정 통합은 좀 이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그런 결과를 지켜보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데 시간을 잘라서 굉장히 송구하고 좀 미안합니다. 이제 시민들과 만나면서 좀 더 말씀해 주시고요. 토론회는 시간 제약이 있어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공통 질문은 이제 끝났고 개별 질문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순서에 따라서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질문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소 곤혹스럽거나 불편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알 권리와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개별 질문을 듣고 소신 있는 답변, 또 해명 이런 것들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이내로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사전 추첨위에서 양문석 후보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통영으로 온 후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의 공로가 있었음은 자타가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와 동시에 양문석 후보로 인해 당이 두 갈래로 쪼개졌다는 냉혹한 평가도 있습니다. 통영 고성 더불어민주당의 화합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시민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문석 후보의 정과 기록을 보면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소유법도 아닌 폭력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죄로 각각 100만 원씩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폭력 전력이 2번이나 있어 정치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서간의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정가 기록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그런 글을 썼다면서 양호고 바람이 떡하면 주먹질 한다고. 나는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용 좀 알고 이야기합시다.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당신 같으면 비급하게 도망갔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정가 기록은 92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통여 중에서 강제로 정규조 교사를 강제 전출을, 부당 전출을 시켰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통여 중에 항의 시위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시위 과정에 있어서
막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우리는 항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몸싸움이 발생해서 벌어졌던 탈법 위법 행위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이면 똑같이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1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거는요, 스포츠조선의 보도국 이 주요 간부가 임산부를 성추행했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정책위원으로서 스포츠조선 로비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스포츠조선 관계자들이 그 천막을 덮쳤습니다. 철거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격렬하게 방어하는 자와 공격하는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하게 방어하다가 발생했던 충돌이 있었고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저는 똑같이 그 벌금이 아니라 구속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행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민주당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쪼개졌다, 도대체 누가 그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문숙을 좋아하는 사람은 양문숙을 지지하는 거고, 홍순우 선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홍순우 선배를 좋아하는 거지요. 그리고 초기에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어서 같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일정 속에서 서로가 좋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다시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중에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또 공천받으면 똑같이 다시 모이지 않겠습니까? 양문숙 때문에 분열이 됐다? 도대체 이러한 발언이 어디서 나온 발언입니까? 질문 잘못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홍윤두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후보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통영 고성 지역에서 도전을 면치 못할 때 후보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통영 지역 더불어민주당이 존재감을 드러내자 그 혜택만 누리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는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후보께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시장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데 앞장섰다는 세간의 평가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민주당을 공격도 하고 민주당을 간판으로 국회의원도 하겠다는 후보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통일과 고성에 대한 관심은, 특히 통일에 대한 관심은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가져왔다는 관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몸담은 정당, 또 제가 몸담았던 활동했던 영역이 중앙정치이다 보니까 통일에 있어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기울여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표출된 것이 2017년 이제 10월부터 제가 통일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고 그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제 4월 들어서면서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하는 주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제가 민주당 통영시장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따라서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후보를 진위상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옹립하려고 했다는 것은 지금 이제 사회를 보고 있는 지욱질 씨가 지어낸 모함입니다. 저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강석주 씨를 지지하는 지욱질 씨가 하는 바람에 무소속과 민주당 강석주 씨를 단일화시키자고 해서 저하고 통영에 내려오기 전에 5월 13일인가 내려오기 전에 거의 한 일주일 이상 동안 전화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영에 와서 첫날 만나고 이튿날째 만난 날
강습주로 후보단이라 하자는 주장을 지국철 씨가 자기 집에서 내놓은 바람에 제가 거기서 포함을 쳤더니만 저에게 진주장 씨를 옹립하려고 한다고 하는 마음을 뒤집어 씌우더니만 그 길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소문을 퍼뜨린 모양입니다. 좀 반성해야 됩니다. 지국철 씨가. 여기까지가 제가 주장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문을 하십시오. 답변 고맙습니다. 사실관계는 한 번 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우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민주당 불모지인 통영과 고성에서 오랫동안 민주 세력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과 2004년 총선에 후보께서 직접 출마까지 했으며 12년 이게 자작이 만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 모두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통영의 민주당을 지켜왔다는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내세우지 못함으로써 이번 4.3 보선을 치르게 된 책임이 무겁다는 세간의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고향을 완전히 등졌다가 선거 지형이 유리해지자 통영으로 돌아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분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민주당 지지자죠. 근데 요 지금 토론회는 통영 고성의 시민 국민을 위한 토론회죠. 그러나 사실은 그걸 가기 전에 통영 고성 민주당이 어떻게 4.3을 치러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해 우리가 얼마만큼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민주당 입장은 대단히 중요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제가 우리 청년위원회나 출마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내용하고 다르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말씀드렸나? 2016년 참혹합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제가 이 지역에 민주당에 뿌리고 제가 민주당에서는 3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정치진영을 바꾸려 노력했기 때문에 저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위원장도 아니었고 그 당시는 저는 2014년에 끝냅니다. 제가 끝내고 2016년은 백두현 지금 독성군수가 지역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말의 도덕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는 현장을 떠나고 있었어요. 왜냐? 여러분들 사다시피 제가 살아온 것은 바다, 뼛속까지 얼입니다. 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대단히 어렸어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일단 퇴각을 합니다. 폐주가 아닙니다. 퇴각. 진리성 있는 퇴각입니다. 혼비백산한 폐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2016년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저를 밟고 가기 위해서 저는 그 말을 꺼냈다고 생각합니다. 전 책임이 이 지역에서 민주당을 해온 애절한 역사 속에서 그 책임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왜 말을 다르게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그 질문이 백해무익합니다. 왜냐? 2016년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촛불 전국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각 곳에서 저 같으면 서울 광화문에서 통영에 있는 분에서는 강구안에서 국정농단 정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이깁니다. 대통령 선거 이기니까 이 통영 구석도 서서히 바뀝니다. 그 바뀜의 결과가 18일
지난해 선거에서 고성하고 통영이 민주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명이 지금 누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무슨 홍순호가 2016년에 우투표 당선을 하는데 책임을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통영 고성이 지금 현재 민주당 5명이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우리의 노력도 있고 시간. 또한 전체 한국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상공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칭 수산인의 아들이라는 예비 후보께서 통영과 고성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산 해양 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의 이력을 살펴보면 수산과 엑스포 분야의 이력이 전무합니다. 정치, 행정, 수산 관련 경력도 없는 후보가 어떻게 수산해양 엑스포를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산해양 엑스포가 어떻게 통영의 먹거리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지 의아해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후보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분입니다. 네, 먼저 수살인의 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영시 산양읍 풍아리 숭어들이라고 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밤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낮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를 만나도 말하고 우리 아내에게는 너무나 그 말을 자주 했더니 아내 얘기가 그냥 내려가서 사소. 거기 왜 올라왔어? 그런 말을 수도권에 생활할 때 수없이 들었습니다. 정말 풍아리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바다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갯가에 태어나 갯바람을 맞으며 부모님이 바다에 다니는 것을 저는 함께 보고 느끼고 함께 했습니다. 바다와 함께 사신 분들, 바다와 함께 죽으신 분들, 바다와 함께 지금도 구부러진 허리로 바다도 나가고 박신장도 다니시고 재래시장에서 굴도 멍게도 파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재래시장을 찾고 박신장을 찾으면 힘이 납니다. 아버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재치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바다는 아버지요 어머니이고요, 또 형제들이고 친구들입니다. 수산 전문가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경남도에서 후보 정책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 수산 정책을 아름아름 제안하면은 우리 전체 전략팀에서 수산인 인구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음에 공약을 발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거 전략상은 맞으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감히 수산인의 아들이라고 하기에 수산업에 일을 해야만 수산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생각은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산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 형제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 세계이기도 합니다. 저는 수산을 믿습니다. 바다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산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수산 엑스포, 이건 또 다른 우리 통영 고성에 없던 것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통영 고성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제대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먹거리입니다.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소 내키지 않는 질문과 불편한 질문들로 인해서 후보님들께서 고독스러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여유를 갖고 대하시면 이런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시간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상호 토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상호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토론은 한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은 후보가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질문 시간은 1분 이내, 답변 시간은 1분 30초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재질문 또한 1분, 재답변 또한 1분 30초, 배정 시간은 똑같습니다. 다만 질문이 특정 후보에게 쏠리는 것은 우려가 됩니다. 유권자들은 후보 전체의 능력과 도덕성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각 후보께서는 한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는 것을 조금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한 후보자에게 질문이 집중되면 사회자 재량으로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토론 질문 순서는 사전에 정해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영두 후보께서 질문하고 싶은 후보 한 사람을 정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그 양문석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양문석 후보의 슬로건이 이제는 경제다, 이제는 일자리다라고 하는데, 제가 양문석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깊이 정착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자리를 증대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공약 내용이 없는 걸로 나는 파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일자리 증대가 가능한지 자기 자신의 공약상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보 양문식입니다. 효과적인 방안이 없다 말씀하셨는데요. 계속해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준비해서 지금까지 당장 내년 올 가을이 되면 조선업을 할 수 있고 안전공단에서 망치 소리와 그 다음에 용접의 불꽃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쭉 지켜보았던 것처럼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중소조선산업 활성화 방안에 통령의 내용을 산업자원부 찾아가서 통령과 관련된 내용들을 넣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업자원부 입장에서 군산이나 목포, 무안, 통영 이러한 고용위기지역 위기지역에 특혜를 줄 수 없고 특정 지역만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두루뭉실하게 넣었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공약이 없다고 하시는데 1년 2개월짜리 국회의원의 임기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중우장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신음소리가 들리고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이 비명과 신음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약 타령하는 것 자체가 그 공약이 비공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문석 후보님 주의 1회입니다. 시간을 너무 어기면 주의 들어가고 그 다음 경고 들어갑니다. 제 질문 양문석 후보에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후보에게 질문해도 됩니다. 홍영두 후보님 질문해 주시죠. 지금 또 따라 대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됩니다. 어떤 후보에게 하시든. 홍순호 선배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홍순호 선배님의 장점을 자기 자신이 장점이 있으면 마음껏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자유한국당 그걸 느낌을 하고 들어와서 봤습니다. 봤는데, 서준호 후보가 역시 제가 다닐 때마다 이제 저 한해 선배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도 하는 선배입니다. 근데 서편의 선배가 듣는 이야기나 제가 듣는 이야기가 좀 비슷했어요. 그 대통령의 편이.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좋은 사람, 좋은 정치, 민주당의 뿌리, 평화가 경제다. 이런 슬로건을 썼을까? 아마 선수들이 하면 그런 슬로건 안 썼을 거예요. 좋은 사람, 좋은 것은 슬로건 잘 안 쓰거든요. 그냥 지키겠습니다. 살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래야 당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종종 그렇게 해서 당선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거 부모님께서 장점이 뭐냐 해서 제가 저는 저하고 오래 오신 분들은 저의 선문답을 잘 압니다. 저는 사실 선문답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이 정치판에서 이 뜨거운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못 봤어요. 아까 모두 발언도 우리가 경험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가 많겠습니다. 질문하시고 답변하실 때에 시간을 잘 봐주시면 도움이 돼요. 주의 일을 받으시는 양승 후보님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질문은 했던 사람한테 또 해도 되고 다른 후보에게 해도 됩니다. 질문해 주십니다. 예, 양문석을 바보라고 확신하신 분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료를 보고 바보라고 확신을 했을까? LNG 문제는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온배수가 2km 정도 흘러가는지, 배수구로부터 5km 정도 흘러가는지, 8km 정도 흘러가는지 연구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충남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의 실대화 활용 방안이라는 2012년 충남발전연구소가 내놨던 자료 중에 고리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최대 2.2km의 여기에서부터 흘러가는 그 거리가 제가 바로 설명을 할게요. 자료 없이. 현대산업개발은 2km 정도가 최대치의 온배수 흘러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덕보 총재장께서는 최대 5km까지 온배수가 흘러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20km까지 흘러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수의 흐름이 자료마다 연구마다 다 다릅니다. 문제는요, 통영의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영을 놓고 환경조사를 한 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경구 먹고 이야기할게요. 아유, 자, 안 됩니다. 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보셨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에서 작년에 지방선거 있을 당시에 나온 자료를 일단 기본적으로 읽었고, 이번에 제가 공약을 발표하고 또 양문석 후보가 갖고 있는 그 LNG 화력발전소 상승 발언 때문에 이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월 28일 날 동영상도 찍어서 아마 올렸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온배수 관련해서 관련 이 연구자들이 연구해 놓은 문헌들을 진짜 좀 거의 한 100페이지 가량 되는 것들을 2군데를 읽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기 위해서. 물론 LNG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이용해서 어류를 키우는, 특히 12월, 1월, 2월, 3월 이 차가운 날씨에는 온배수를 이용해서 고기를 키우는데 도움을 얻는 유용성이 있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온배수관을 따개비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서 결국 그 청소는 염소를 가지고 한답니다. 근데 그 염소를 통해서 행하는 그것이 치명적인 문제를 낳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 안전만에서부터 그 유속이 대단히 느리답니다. 그래서 지금 양문석 예비후보께서는 20km까지 영향을 미친다 등등 하는데, 답변 시간 초과됐습니다. 예. 재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질문 내용보다 기본적으로 그 심지어 핵발전소만 해도 배수구로부터 온배수 확산 범위가 그 최대치 고리원자력 같은 경우는 2.2km, 영광 2.5km, 울진 2.4km, 월성 1.9km가 최대 확산 범위입니다. 이렇게 고리, 울진, 영광의 구체적으로 확산의 내용들을 조사를 해서 이 데이터가 나오고, 그러면 2km선을 긋고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그럼 5km의 간접적인 영향이 있고, 이후에 그 미미한 영향이 있고, 그랬었을 때 판단을 해서 이걸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그 토론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제안 드리는 것처럼 애초에 그 절절한 목소리들에 제가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질문 시간 답변. 예, 이 정도 마무리할게. 답변 누구 받으실 사람? 그 답변 시간은 그 질문은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답변 받으실 분이 그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은 이 부분에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서 처음 나온 방식입니다. 혹시 세 분 중에서 이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잘리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그 해역이 20km다 등등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견해를 나한테 소개했는데, 그 심각한 문제는 해양 생태계의 교란입니다. 이 교란이 부유물질이나 또 새로운 어떤 미생물이 생겨서 바다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예측 불허 상태입니다. 그 우리가 수산업의 파멸을 놓고 파멸되나 안 되나 이게 화투 치듯이 내기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하리불에서 세워보고 난 뒤에 그것이 장을 가져오는지 가져오지 않는지 판정하자. 그 무모한 발상이죠. 이게 과학기술로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사에 있어서는.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일이 사건이 생길 수 있다는 것까지 가능성의 범위 속에 넣어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정치인의 정치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순서에 따라서 최상봉 후보님께서 1분 이내로 질문하실 수 있고 후보를 지명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입장에서 어쨌든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되고 또 시민들이 판단에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밝혀진 객관적 팩트에 의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양문석 예비후보가 널리 SNS도 나온 것처럼 KT 임원으로부터 음살롱 접대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통영 비하 발언을 하셨던 기록이 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폭행이라는 게 우리 당 후보로서 당선될 수 있는데 결정적인 결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유당 후보랑 질문 시간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폭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도 저는 동일한 사건에 동일하게 대응하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비하 발언.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고향에 대해서 비하하겠습니까? 예능했는데 팩트로 다큐로 받는 그 상황이었다.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결국 그 내용으로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저자의 죽음과 해석의 다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아무리 바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해석으로 상처를 받으면 그것 또한 발언한 자의, 특히 정치를 할 때는 정치하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룸살롱 사건, 정확하게 팩트는
최종원 의원의 삭발투쟁에 대해서 KT 임원이 같이 이로하는 저녁을 먹고 가서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부르고 최종원 의원님하고 1시간 만에 일어난 자리를 굳이 그거를 룸살롱이라고 이야기하면 룸살롱일 수 있고 노래방이라고 하면 노래방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차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또다시 여러분들이 양문석, 최종원 국회의원 그리고 KT 그 검색하면 나옵니다. 분명히 부적절한 처신을 했던 부분은 명확한 부분인데 당시에 이상입니다. 최상봉 후보님.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후보들의 차별화를 위해서 또 대상을 좀 바꾸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우 선배님께서는 2016년 총선에 무투표 당선의 책임이 좀 적으시다라고 한 말씀에 대한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통영민주당의 뿌리라고 자차고 말하시는 입장으로서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께서는 고생과 애절함을 함께 하시고 또 동정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마음 아픔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도 또한 동의합니다. 선배님께서 우리 통영고성의 발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실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혹시 후보들을 지칭하실 때는 선배님이라는 용어보다도 후보라는 용어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제가 침묵해도 되겠죠. 말은 지금 최상봉 후보님이 저한테 결단을 말씀하셨겠지만 뜻은 그렇지 않으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6년에 무투표 당선이 홍순우가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후보 부분 결단의 단어를 쓸 만큼 그런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홍순우 후보께서 후보를 지명하시고 1분 이내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최상봉 후보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가 지역 신문이 최초로 후보를 불러내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과 시정 부분을 반반씩 있으면 참 좋을 수도 있고 3대7이나 6대4가 있으면 더 좋을 수 있는데 하여튼 좀 아쉽고요. 그래서 어려운 통영고성을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이 승리를 해야 될 텐데 최상봉 후보님은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방안, 비책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질문 감사드립니다. 통영고성이 특히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오늘 또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누가 이길 수 있느냐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근본적인 시작점입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만기 선수는 텔레비전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경수 후보한테 졌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도 수없이 출마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선거에서는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런 비슷한 사례를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중앙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은 집권 세력입니다.
경상남도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통영과 고성의 지자체 단체장도 민주당입니다. 지난 선거 사표로 한풀이하는 선거, 사표로 소리만 큰 선거, 이건 이제 사양해야 합니다. 오로지 이기는 선거를 해야 합니다. 이길 수 있으려면 지지 기반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러한 지지 기반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후보는 저 최상봉입니다. 다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지 기반이 확실했죠. 다시 똑같은 거 이길 수 있는 그런 지지 기반이 확실하고 국정과 도정과 또 이런 부분에 인맥도 풍부하고 좀 그런데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것은 이제 이 경선 후의 문제인데요. 오늘 아쉽게도 우리 김영수 후보님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만은 참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제 뭐 조만간에 이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선수가 대표 선수가 되는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똘똘 뭉쳐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옹유가 불가사해서 질문 시간.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단결할 수 있는 방안. 질문이시죠?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당 후보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심각하고 진지하고 또한 역사적 책임의식을 갖고 판단해 주신다면 당당한 판단, 당당한 선택을 해 주신다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신 모든 후보자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원팀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지자분들이 다소 떠날 수는 있습니다만 더 많으신 분들이 우리 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합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왜 이길 수 있느냐는 다른 후보들이 가지지 못한 확실한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최상봉에게는 그러한 다른 후보가 가지지 못한 지지 기반, 이것을 활용하시면 민주당 지지자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지지만 있으면 이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답변 시간 충분했습니다. 이것으로 상호 토론도 정해진 순서대로 다 마쳤습니다. 오늘 김영수 후보님께서 참석이 못 되어서 사전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기자분들 중에서 2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지명을 해주시고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기자분들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사전에 지금 알려주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홍보를 못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라도 한 5분이라도 질문할 시간을 좀 주시면,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니요, 저희가 평가받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 질문을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고요.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못 받았거든요. 잠깐만요. 개별 질문도 저도 그걸 받아서 제가 대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김영수 후보님께서 참석하시면 시간은 저는 절대적으로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만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보시고 또 그동안 취재해 오시고 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은 질문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자분들은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믿고 질문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 소속 받 잠깐만요. 그래 하시죠. 질문. 잠시만요. 예. 저는 주국철 공장장님이 대단히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후보들이 지금 어떤 칼날리에 서 있을 텐데, 각자 후보들이. 그리고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개별 질문, 상호 토론, 공통 질문 어떻게 쭉 하고, 김용수 후보가 참석 안 해서 시간이 남아서 두 분의 기자들한테 질문을 하시라. 그러면 적어도 우리들한테 물어보는 게 예의 아닙니까? 저는 그걸 제가 못 들은 겁니까? 아니, 잠깐만요. 네. 이 부분은 주최 측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고, 주최 측이 나중에 이 이야기를 각 후보 진영하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고요. 후보님들이 동의 못 받으신 모양인데, 동의하지 않으시면 질문 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 못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동의하시고. 기본적으로 토론회의 방식이 주최 측이 정권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우리가 평가를 받으러 나온 거 맞습니다. 그러면 블로그에 앉아 계시는 시민들도 질문할 수 있고 기자들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혹시 홍영도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자 현장에서 기자들 질문도 많이 받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기자들한테 특허를 부여하는 것을 공정하지 못하다서. 예, 우리 최상봉 후보님 어떻게 저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기자분들은 준비되어진 분들이니까 기자분들의 질문은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대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보들이 다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진행하지 않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은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각 후보님께서는 못다한 발언이나 시민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발언은 모두 발언의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봉 후보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시간은 1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예비 후보 토론회를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통영 고성 주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 예비 후보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토론회에 참석했으면 좀 더 좋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4명이, 그래도 4분이 참석했습니다. 이 토론회의 의미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통영 고성 당원 동지 여러분, 역사의 떳떳한 선택, 역사의 당당한 선택, 그 선택은 큰 길을 가고자 할 때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대한민국과 통영 고성을 위해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시간을 지켜주시는 유종의 미를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호 후보님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제가 모두 발언을 잘 못 지켜가지고요. 그러는데요. 조범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통영고성 민주당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각자 치열하게 경선하고 경선 이후에 플러스가 되고 더 확장되고, 이 지역의 어려운, 아직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걸 넘어서서 우리 민주당이 이겨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이번 선출되는 국회의원이 동네 선수가 아니고
국가대표선수가 되어서 적어도 통영 고성의 국민시민들이 아 우리 지역 국회의원 최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영도 후보님께서 마무리 발언하시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홍승우 예비후보의 강력한 음성이 저에게 길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통영 고성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희구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강하게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열심히 분발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결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희구합니다. 5명의 예비 후보가 단결해서 힘을 합쳐서 단일 후보를 내고 자유한국당 후보를 패배시킵시다. 저는 시간이 많아서 양문섭 후보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년 2개월 임기 동안 저는 국가대표 선수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동네 대표 선수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난 가을 내내 강석주 시장과 함께 뛰었습니다. 통영시는 역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1,030억 원이라는 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 5천억에서 6천억대의 통영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올 가을부터는 반드시 안전공단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누가 예비 경선을 통과하더라도 제가 아니더라도 저는 통영 고성을 위해서 철저하게 그 후보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영 고성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4월 3일 통영 고성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통영 고성 유권자들께서 그리고 민주당원들께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마음에 드는 후보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후보님들께서는 선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